자, 그리고요, 오늘 추미애가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했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뭐 사퇴를 하죠. 원래는 뭐 끝까지 할 생각이었던가 봐요.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했는데 요게 조금 희한한 소리를 해서 일단 법사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고 추미애가 오늘 뭐 실수를 했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신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많은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언안이 담긴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또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민생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 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 법안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 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처럼 뜻깊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돼 큰 영광입니다. 힘이 돼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께서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저 추미애가 국민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자백 기자야 회견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제가 계속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거 법사위원장을 본인이 맡은 이유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선거용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추미애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검찰개혁을 본인이 다 완성했잖아요. 검찰개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다 완수한 것처럼 이런 이따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
이거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선거용으로 법사위원장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기자회견밖에 더 돼요? 저는 애초부터 이게 계획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조털레 추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 그래서 이춘석 의원을 날려보낸 거. 네? 여기부터 뭔가 작전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다 앉히고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 정치해서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추미애 인지도 높이고 추미애 몸값 올리고 이래서 경기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다가 털을 묻히려는 이런 계획,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다. 가만히 보세요. 이춘석, 김병기, 문조털레가 그렇게 공격을 했던 두 명의 의원들, 저는 뭐 이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거에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을 공격했을 때랑 똑같잖아. 이게 문빠들이 할 줄 아는 짓이 이런 정치 모략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치 공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응? 그래서 보좌관들 동원해가지고 둘 다 보좌관들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보좌관들이야 줄 잘 서면 줄 잘 서서 공천 받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됐으니까 야 공천 한 자리 해줄게 하고선 이춘석 의원 보좌관 구워 삶아가지고 제보하도록 만들고 또 그 누굽니까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들 들쑤셔가지고 김병기를 완전히 악마화하고 그래서 지들이 법사위원장 원내대표 탈취하고 이런 짓이 정치 공작이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미애가 오늘 스스로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한 거잖아. 나는 선거용으로 법사위원장 한 거다. 검찰개혁 내가 잘했다. 자화자찬하고 있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추미애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닦아놓고. 추미애가 소란스럽게 만들고 싸움질한 거. 추미애 정치를 한번 잘 돌이켜서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 윤석열하고 이른바 추윤대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의심스러워. 윤석열과 추미애가 일종의 적대적 공생을 했던 게 아닌가.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몸값 높이고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체급 높여가지고 대권에 도전을 하려고 추미애가 자기 욕심에 윤석열 잘라버리면 될 걸 제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 끌면서 추미애 본인이 언론의 주목을 받도록 만들고 무슨 추다르크니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본인 자기 정치하려고 저는 그런 짓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문재인도 그런 유의 증언을 했잖아. 추미애가 나는 권한이 없고 법무부 장관한테 권한이 있었는데 추미애가 이거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 무능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무능해가지고 윤석열한테 얻어맞은 게 아니고 일부러 얻어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했고 똑같은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 법사위원장 지금 왜 계속 붙들고 있느냐 내려놔라 이 얘기를 한 게 저밖에 없죠. 뭐 다른 채널에서도 했나요? 그건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없었어요. 추미애 이거 법사위원장 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 반칙이다. 내려놔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했죠, 그죠? 결국은 통했습니다. 제가 이제 빅스피커가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추미애 의원도 이제 저의 어떤 영향력에 상당히 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응? 제가 법사위원장 내려놔라. 이거 반칙하지 마라. 추미애 여성 가산점 반칙. 법사위원장 반칙. 이거 계속 지적을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게 그 얘기는 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몰라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예비 경선 결과는 비공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모르잖아. 근데 후보들한테는 비공개를 전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야.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했어. 추미애가. 그러면은 예비 경선 결과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수순이.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사퇴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추미애가 예비 경선 결과를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비 경선 결과를 어떻게 알지? 알아요? 아, 전달을 해준다고요? 코코냥님? 제가 알기로는, 아니, 본인들한테 알려주면, 그거 안 새 나갈까? 어? 아, 저는 이것도 좀 불공정, 나, 한준호 의원실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 그러면 되겠네. 나, 한준호 의원실 쪽에 물어보면 될 일을, 제가 괜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이걸 비공개로 원칙을 정했는데, 만약에 후보들한테 이걸 전달을 하면, 후보들이 이게 노출이 안 되겠어요? 노출이 되겠지? 근데 아무튼, 예,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한준호 의원실 쪽에 한번 문의를 해서, 예, 이거 선거 결과를 전달을 받았는지. 근데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예, 계속해서 이 불법 행위를 한다라는 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난번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그, 이성윤이 전화 돌렸잖아, 전화. 예? 전화 돌렸잖아요. 이성윤이. 그거, 그, 심각한 불법행위인데, 그거 뭐 좀 수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정청래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추미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 자료를 제공을 한 거라면은,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것도 제가 어제 장난으로 한준호가 1위다. 이런 얘기 했잖아. 한준호가 1위라고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추미애가 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법사위원장 뭐 사퇴를 한다? 뭐 하여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 어? 그러면은 이건 데이터를 정확히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데이터를 정확히 아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걸 공개를 한 거 아니야. 그래 이것도 불법 선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일단 공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라고 공개하는 것부터가 데이터를 안다는 얘기고 우회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한 거잖아.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비공개를 합니까 저는? 당에서? 그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당에서 뭐하러 이걸 비공개를 해?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거 데이터를 후보들이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그걸 암시를 주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예,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공개로 전달받은 자신의 경선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냐 이거야 일단은. 예, 털보 폭격기님, 김용민이 한참 전에 최고위원들 선거 나가려면 빨리 사퇴하고 선거 준비하라고 매불쇼에서 압박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대거 일찍 사퇴하면서 대통령이 민주당 뒷받침을 많이 못 받게 한 것도 이성윤 이딴 놈들이 최고위원이 돼서 장난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퇴 일정이. 비공개로 전달받은 자신의 경선 결과가 그러면 이게 원래 제공이 되는 거냐 이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 좋았던 것 아니겠냐. 판세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법사위원장직을 유지를 하면 선거에 유리하고, 이 얘기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응? 이거 뭐 기자가 뇌피셜로 쓴 기사기라지만 웃기는 얘기잖아. 법사위원장직을 유지를 하면은 선거에 유리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직을 선거용으로 이용을 해먹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필요 없어.
그래도 될 만큼 좋았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아니, 그거 웃기지. 어차피 될 건데 뭐하러 내려놔요. 본인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그러는데 아마 40%대는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민주당 당원들 이번에 100%로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40%대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50%대는 아니지, 그죠? 50%대는가 나왔으면은 이제 추미애가 바로 후보가 됐을 것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0%대가 나왔을 거다. 아마 40%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추미애가 40%대가 나왔으니까 야, 추미애가 압도적으로 이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결선을 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50%를 못 넘었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50% 넘는 후보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결선까지 가는 구도가 돼버렸다, 지금. 그럼 40%가 나와가지고, 결선을 가면, 자, 40%, 50%를 못 넘으면, 결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 좋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게 아니고 50%를 못 넘은 상황이라면 결선에 가서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한준호가 올라가건 김동연이 올라가건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준호 후보가 2등을 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이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기 때문에 한준호 후보가 2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준호하고 추미애하고 결선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김동연을 지지했던 후보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과연 추미애한테 다 갈까요? 누구한테 많이 갈까요, 여러분? 추미애한테 다 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추미애가 4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준호 플러스 김동연이 50%가 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선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자, 그러니까 흠 잡힐 짓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가산점 10%는 내려놓을 수가 없고 법사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버티면은 저같이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왜 안 내려놓냐, 이거 관권 선거 아니냐, 이거 특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걸 계속 데미지를 입으면 다만 1, 2%라도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놔도 될 만큼 좋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고 지금 추미애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1, 2%도 아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한준호가 저는 충분히 잡는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1위라고 생각해요, 한준호가. 근데 2위를 만약에 했다면, 한준호 의원이 2위를 했다면 제가 김동연만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김동연만 잡으면은 한준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해볼만 하다. 그래서 본선에서 한준호 의원은 1위를 할 생각을 1위를 하면 좋겠지만은 김동연만 잡으면 된다. 응? 김동연만 잡고 가면 된다. 이렇게 판을 짜면 되고, 또 하나 김동연을 때리면 안 돼요, 이제. 그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은 추미애가 때리게 놔둬요, 그냥. 그리고 그 털레반들이 김동연 때리게 놔둬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추미애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추미애를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예, 우리도 문저 털레 추로 가야 됩니다. 김동연을 지금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김동연 지지자들이 결선에 갔을 때 추미애하고 감정이 생기도록 만들고 한준호하고는 잘 지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친명 의원들이 김동연의 이제 과거 배신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필요했는데 지금 판세를 보면은 지금은 굳이 김동연은 때릴 필요가 없다. 예, 때리지 말고 추미애를 집중 공략을 해라. 그리고 김동연하고 뭐 후보단이라 결선을 가는 거니까 후보단이라 아니죠.
근데 김동연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걸 지금부터 한준호 의원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절대 50%를 못 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1위를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비 경선이건 본 경선이건 1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본선에서 잡아야 돼요. 결선에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선에서 뒤집기를 해야 된다. 그럼 추미애를 계속 때리면서 결선으로 가야 된다. 이거 하나고, 추미애는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예비경선 TV 토론회를 봤는데, 이건 뭐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추미애의 약점이 좀 가려졌는데, 제가 볼 때는, 대중정치를 하기 힘들 정도 수준의, 언변이에요. 추미애 의원이. 원래 뭐 달변도 아닌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미디어 정치에 매우 부적합한, 그런 좀 상태가 됐어. 그래서 TV 토론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상당히 감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감점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 추격이 가능해요. 지금도 큰 차이 아니고 토론의 과정에서. 그리고 한준호 의원은 대단히 미디어 친화적인 그런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방송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기자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한준호의 맹추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